네, 금일 연구 분야 세미나 발표를 맡은 손진아 석사과정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논문을 선정했는데요. 첫 번째 논문은 2018년에 발표된 MPID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대조학습이 좀 활발하게 연구가 됐는데 그 당시에 나온 논문이고요. 두 번째 논문은 PRRL이라고 펄이라고 읽는데요. 이 논문은 2020년에 나왔지만 이제 기존에 나왔던 연구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소타를 찍었던 논문입니다. 첫 번째로 MPID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티베이션입니다. 이 아래 그림은 지도학습 기반 이미지 분류 모델 결과인데요. 인풋 이미지로 레오파드를 넣고 이제 오른쪽과 같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할지를 확률로 결과가 나옵니다. 네, 보시면은 레오파드와 비슷하게 생긴 제규어랑 치타의 확률이 이제 다른 라이프보트나 쇼핑카트와 비해 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클래스 간의 유사도를 구하라는 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선 자동적으로 클래스 간의 유사도를 찾아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벨이 없어도 이 관측치 간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이 관측들을 잘 구분할 수 있게 학습을 하게 된다면은 좀 더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목표는 슈퍼비전 없이 이 인베딩 펑션을 학습하는 것인데요. 이 여기서 F는 파라미터 세타를 가지는 딥 뉴럴 네트워크 혹은 이제 이미지 X를 피처 V로 매핑시키는 네트워크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좋은 인베딩은 유사한 이미지에 대해서 더 가까이 매핑이 되는 인베딩을 의미하고요.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이미지 인스턴스를 이 하나의 클래스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n개의 이미지가 있으면은 n개의 클래스가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각각의 인스턴스 클래스를 구별하도록 학습시키는 이 인스턴스 레벨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존의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이제 클래스 레벨로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는 인스턴스 레벨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인풋 데이터가 CNN 백본으로 들어가서 이제 128차원의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non parametric softmax를 지나서 이렇게 확률이 구해지고 여기서는 메모리 뱅크라는 게 사용되면서 그 안에 있는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랑 비교를 진행을 합니다. 이 뒤에서 자세한 내용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 메소드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non-parametric softmax classifier입니다. n개의 이미지가 존재를 하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클래스가 하나씩 존재하기 때문에 n개의 클래스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특징 벡터도 역시 n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non-parametric softmax의 반대로 이제 parametric classifier가 뭔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기존의 softmax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는 이제 V가 i번째 클래스로 분류될 확률을 의미하고 여기서 WJ는 이제 클래스 J에 대한 웨이트 벡터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J에 대한 웨이트이기 때문에 이 WJ는 오직 트레이닝 클래스에서만 유효하고 그래서 새로운 클래스나 인스턴스에는 일반화가 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non-parametric classifier를 제한을 하면서 이 W를 V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러닝 오브젝티브가 픽처 리프레젠테이션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하면서 이 새로운 클래스나 인스턴스에 대해서도 잘 적용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W에 대한 그레디언트 계산이나 저장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이 좀 큰 데이터에 대해서도 스케일러블해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메모리 뱅크입니다. 이 P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모든 이미지에 대한 VJ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미지넷 같이 이런 큰 데이터셋은 이제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다 레프레젠테이션을 계산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신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좀 저장하기 위한 피처 메모리 뱅크인 V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뱅크는 V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미지 XI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 피처를 FI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F옥이 진행될 때마다 FI가 업데이트되고 동시에 그와 매칭되는 그 인스턴스 엔트리인 VI도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노이즈 컨트라스티브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줄여서 NC1을 사용을 합니다. 이 n이 매우 커진다면은 앞서 보셨던 그 non parametric softmax의 계산량이 너무 많아진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NC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멀티 클래스 분류 문제를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 변환을 해줍니다. 즉 이제 데이터 샘플이냐 데이터 샘플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구별을 해줘서 그 데이터 샘플이 아닌 것들을 노이즈 샘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뱅크에서의 피처 레프레젠테이션 V가 i번째 이그젠플과 이치 확률을 이제 앞서 보셨던 이 확률인데요. 이거를 오른쪽과 같이 변환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처 V를 가지는 샘플 i가 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있을 확률, 즉 노이즈 샘플이 아닐 확률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는데 이거를 수식적인 설명 말고 좀 개념적으로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타겟 이미지가 있고 그거에 해당하는 임베딩 벡터가 있으면 그걸 파지티브라고 둡니다. 그리고 타겟 이미지가 아닌 다른 이미지들 중에서 일부를 샘플링을 해서 그 샘플링을 한 이미지의 임베딩 벡터들을 네거티브로 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네거티브 샘플에서 일부 m개만 랜덤 샘플링해서 사용을 해서 계산량이 적어지게 만드는 게 이제 NCE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 샘플링을 해서 확률을 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사화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approximated training objective 이 로스 이 오브젝티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위의 텀은 이제 나 자신에 대한 유사도는 높이는 텀이고 밑에 텀은 이제 나머지 다른 이미지에 대해서의 유사도는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험을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실험은 파라메트릭 소프트맥스랑 이제 넌 파라메트릭 소프트맥스를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여기서는 시파10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백본 네트워크로는 레스넷 18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학습된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확인을 하는데요. 이 트레이닝 셋을 통해서 학습된 피처를 SVM이나 이 KN으로 훈련을 다시 시킵니다. 그리고 테스트 셋으로 분류를 해서 그 분류된 그 성능을 평가한 표입니다. 먼저 보실 부분은 파라메트릭 소프트맥스랑 넌 파라메트릭 소프트맥스를 비교한 표인데요. 확실히 넌 파라메트릭 소프트맥스를 사용을 했을 때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새로운 인스턴스나 클래스를 잘 받아들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근사화해서 이제 일부러 랜덤 샘플링한 이 NC2를 사용한 부분을 보시면 m이 1일 때보다 이제 점점 m이 커질수록 성능이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샘플링을 많이 할수록 원 데이터와 가까워지기 때문에 성능이 올라가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서 m이 왜 4096개일 때 성능이 이 넌 파라메트릭 소프트 맥스를 사용했을 때 성능과 동일하냐 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이 시파10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클래스에 5,000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겟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이제 나머지 데이터 4,999개는 이제 네거티브 샘플로 샘플의 개수이기 때문에 그 개수랑 이제 4,096개가 유사해서 이렇게 동일한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점이 8분의 1배 정도 줄은 이 512개를 샘플링 했을 때도 여전히 이제 성능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보아 이 M개를 좀 많이 작게 해도 성능은 괜찮게 나온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비교한 그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넷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모델을 보시면은 스플릿 브레인이라는 이 모델이 당시의 소타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익sem플러리 CNN이라는 모델도 같이 비교를 했고요. 그래서 이 익sem플러 CNN이 백본 모델이 레스넷 이제 100일이라는 걸 사용을 했고 나머지 방법론들은 알렉스넷을 백본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논문에서의 방법론들을 이제 백본에 따라서 좀 성능이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의 백본을 사용한 이 성능도 비교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여기서 제안한 모델의 성능이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레슨의 18보다 레슨의 50, 그러니까 좀 더 깊게 갔을 때 성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sem플러 C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어가 101개나 사용을 했지만 이제 50개를 사용했을 때보다 성능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실 부분은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여러 개를 사용했는데 뒤로 갈수록 이제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컨볼루션은 세 번째나 네 번째에서 성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피처 제너레이션이라는 그 실험으로 이제 학습된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이 다른 이미지 데이터셋에서 어떻게 일반화가 되는지에 대한 성능 비교입니다.
여기서는 이미지넷으로 훈련된 피처 익스트랙션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이 플레이스 데이터셋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때도 역시 해당 모델 여기서 제안한 그 방법론이 성능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오른쪽과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를 확인하는 실험인데 여기서 쿼리라는 게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의 이미지를 가져온 것이고 그 나머지는 이제 트레이닝 셋에서 가져온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쪽이 좀 성공적인 케이스인데 비슷한 이미지들끼리 유사하게 이제 잘 매핑이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림이 약간 다르지만 결국에는 이제 같은 객체를 나타내는 그 그림 자체들이 이제 가까이 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펄이라는 논문입니다. 여기서는 프리텍스트 태스크가 이제 거의 대부분 원본 이미지를 변형시키고 해당 변형의 속성을 찾는 것인데 그 예시로는 뭐 노테이션이 이제 이미지를 몇 도 돌려놓고 이게 얼마나 돌아가는지를 예측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 프리텍스트 태스크는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이 이 트랜스포메이션과 코베리언트 하도록 장려를 했다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거는 싱클레어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이 싱클레어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조업을 하냐에 따라서 성능이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눈에 보이는 이미지를 바꿀 뿐 이 본질적인 그런 부분들은 바꾸지 못하는데 그러면은 기존 논문들은 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레프레젠테이션 자체는 트랜스포메이션에 인베리언트 해야 된다. 즉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상관없이 좀 그런 불변하는 그런 특징들을 뽑아내야지 좋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어떤 프리텍스트 태스크에도 적용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직소 퍼즐 문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소 퍼즐이랑 오른쪽과 같이 이미지를 9개의 패치로 나누어서 섞어서 이미지의 실제 순서를 예측하는 태스크인데요. 여기서의 메인 아이디어는 이제 원래 이미지와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한 후의 이미지는 비슷하게 그리고 아예 다른 이미지와는 아예 다르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들어서 예시를 들면 이제 기존 이미지가 호랑이면은 이 호랑이를 변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변환된 이미지랑 기존 호랑이는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둘에 비해서 다른 이미지, 염소 이미지는 이렇게 다르게 디시밀러하게 학습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버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존 이미지인 I와 트랜스포메이션 시킨 IT를 이렇게 따로 리프레젠테이션을 뽑아서 메모리 뱅크 안에 있는 I에 매칭되는 그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랑은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른 이미지에 해당하는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랑은 다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 이미지랑 그 현재 이미지를 제외한 다른 이미지들은 모두 네거티브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샘플은 기존 이미지인 I와 그 트랜스포메이션 시킨 IT이고요. 이 포지티브 샘플은 N개의 네거티브 샘플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거티브 샘플은 I가 아닌 I 프라임들을 변형시켜 얻어낸 피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MPID와 같이 이제 NC 1을 사용을 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밑에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이제 I에 해당하는 리프레젠테이션 벡터와 이 트랜스포메이션 시킨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를 비슷하게 줘야 된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록스 펑션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는데요. 이 위의 텀은 기존 이미지랑 그 트랜스포메이션 시킨 이미지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텀이고요. 아래 텀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시킨 이미지의 리프레젠테이션 벡터와 아예 다른 이미지의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그 로스 펑션 텀입니다. 근데 여기서 F랑 G는 트랜스폼 헤드를 의미하는데요. 이 트랜스폼 헤드에 대한 의미는 이제 저번 이유진 석사과정의 발표에서 그 제대로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똑같이 메모리 뱅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리프레젠테이션을 얻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네거티브와 비교해서 학습하는 것이 좋은데 여기서 사용하는 그 SGD 옵티마이저는 배치 사이즈를 크게 늘리지 않는 이상 이 많은 수의 네거티브를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배치 사이즈를 크게 늘리는 것은 자원의 한계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캐시드 피처가 담긴 메모리 뱅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원본 이미지들 I의 리프레젠테이션을 메모리 뱅크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 MI는 그 이전 에폭에서 개선된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인 FVI의 인포메이션 무빙 에버리지 결과라고 합니다. 즉 이제 최근의 값은 높은 가중치를 주고 이 오래된 과거 값에도 낮은 영향력을 주어서 이제 함께 고려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선 노스식에서는 사실 이 기존 이미지인 I와 아예 다른 이미지인 I 프라임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고려하기 위해서 두 개의 NC 로스 펑션을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메모리 뱅크를 고려한 파이널 로스 펑션을 도출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주황색 텀은 이 그림에서의 주황색으로 네모친 것과 일치를 하는데요. 이 트랜스포메이션 시킨 이미지의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랑 그리고 MI와는 이렇게 시밀러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예 다른 이미지의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랑은 다르게 만들어주는 텀이고요. 그리고 밑에 초록색 부분은 이 초록색 박스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기존 이미지의 리프레젠테이션 벡터 FVI와 이 메모리 뱅크에 있는 I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는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아예 다른 이미지에 대한 MI 프라임에 대한 어, 것은 이제 다르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람다가 만약에 0이면은 위의 텀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인베리언트한 리프레젠테이션을 고려하지 않는 앞서 발표를 한 그 MPID와 동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험을 좀 다양하게 했는데 그 중에서 딱 중요한 실험 한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과연 이 펄이 인베리언트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잘 했는지에 대한 실험을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서는 그 실제 이미지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과 그거를 트랜스포메이션한 버전의 리프레젠테이션의 L2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는데요. 보시면은 펄 같은 경우에는 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 인베리언트한 피처를 잘 하여서 이 분산과 평균이 작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기존 직소 같은 경우에는 분산과 평균이 크기 때문에 이 거리들이 멀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얘네 둘의 그 인베리언트한 픽처를 잘 학습하지 못하였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였는데 2020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그런 아이디어를 고려한 논문이 나오지 않았고 이 해당 논문에서는 그걸 고려해서 결국엔 이 시기에 그 소타를 찍었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